나리, 약속은 약속이지요. 설마 양반께서 말씀을 뒤집으시렵니까? 거드름만 피우던 양반이 제 입으로 한 약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내 길을 걸어온 놈이라며 코웃음 쳤던 그 양반. 과연 어쩌다 머슴에게 딸을 내주는 신세가 된 걸까요? 미담 여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12칸의 논밭이 수십 마지기. 마을에서는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최진사라는 양반이 어찌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길을 걷다가 산 것들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머슴들이 아침 인사를 올리면 콧방 귀만 뀌었습니다. 감히 산 것이 나를 똑바로 쳐다봐. 입버릇처럼 이마를 달고 살았지요. 최진사의 하나뿐인 딸 옥란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아서 마을 총각들이 담 너머로 훔쳐보다가 들켜 혼이 나는 일이 허다했지요. 최진사는 틈만 나면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옥란이는 당연히 양반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도련님께 시집을 보내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산 것 근처에도 못 가게 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허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실속은 없는 양반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최진사 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형형해서 언뜻 보면 머슴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돌쇠라는 녀석이 어찌나 입이 걸고 꾀가 많은지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녀석 머슴하기엔 너무 아깝다 아냐? 맞아, 눈빛을 봐. 양반 도련님 같다니까. 즉, 어디 태어나느냐가 팔자를 결정하는 법이지 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마구간에서 말을 손질하고 있는데 옆집 늙은 머슴 영감 복만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 평생 이렇게 살 거냐? 평생이요. 글쎄요. 세상은 말이다. 꽤 있는 놈이 이기는 법이야.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이거든. 저 양반네 체면이 진짜 체면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돌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만 영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이내 말 손질을 계속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돌쇠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최진사 집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새벽부터 밭을 갈고 낮에는 짐을 나르고 저녁에는 마구간을 청소했지요. 밥은 하루 2끼, 잠은 헛간 한쪽 구석에서 잤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틈만 나면 글자를 배우고 어르신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지요. 최진사는 돌쇠를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도구로만 여겼지요. 돌쇠야, 거기 서지 말고 어서 장작이나 패라. 예, 나리. 어디 대답이 그래? 좀 더 힘차게 대답해야지. 예, 나리. 저게. 목청은 쓸데없이 좋구나. 최진사의 부인 홍씨는 그나마 마음씨가 고운 편이었습니다. 돌쇠가 열심히 일하면
가끔 떡이나 국밥을 챙겨주었지요. 돌쇠야, 오늘 수고했다. 이거 먹어라. 감사합니다, 마님. 너는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좋은데 태어났으면 뭔가 됐을 텐데. 마님, 저는 지금도 괜찮습니다요. 홍 씨는 돌쇠의 그 말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옥란아 씨. 돌쇠는 옥란을 보면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옥란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몰래 헛간 쪽을 기웃거리다가 돌쇠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곤 했지요. 어느 날 옥란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넘어질 뻔한 것을 돌쇠가 얼른 잡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옥란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조심하십시오, 아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돌쇠는 자꾸 우물가 쪽을 힐끔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최 진사 집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 진사의 조카 준혁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준혁은 과거 시험에 3번 떨어진 주제에 허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 이번에 내가 장원 급제를 못한 건 시관들이 눈이 없어서야. 내 글솜씨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지. 그렇고 말고 조카야. 다음번엔 꼭 될 게다. 삼촌 그리고 옥란이 말입니다만. 제가 정원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오냐 두고 보자꾸나. 최 진사는 준혁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란이는 준혁만 보면 인상을 찌푸렸지요. 아버지, 저 사람은 아니에요. 뭐야, 감히 아비한테 아니에요? 서방질 다니는 거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인연이 어서 들어가지 못해. 집 안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 모든 것을 눈밝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마을에 장이 서는 날, 최 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며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조카 준혁과 동네 양반 몇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지요. 에이, 오늘은 내가 다 먹겠어. 진사 어른 봐드리겠습니다. 그때 돌쇠가 마당을 지나가다가 사랑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화투패를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날이 지금 상대방 패에 장땡 있습니다요. 내 이놈, 감히 어른들 노름판에 코를 들이밀어. 죄송합니다요. 어서 나가지 못해. 돌쇠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 진사는 그 판에서 크게 졌지요. 준혁이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아까 그 머슴 말을 들을 거려? 닥쳐라. 머슴 따위가 뭘 알겠냐고. 화가 잔뜩 난 최 진사가 마당으로 나오다가 마침 지나가던 돌쇠와 딱 마주쳤습니다. 최 진사는 싸울 기회가 생겼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지요. 야 이놈, 아까 내 패가 진다고 했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나리, 저는 그냥. 닥쳐, 내 놈이 머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렇다면 나리, 소인이 나리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감히 머슴 놈이 나한테 뭘 여쭤봐. 소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요? 그 말에 사랑채에 있던 양반들이 일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하하, 머슴이 양반한테 내기를 건다고. 이거 구경 좀 하겠는걸. 이 고얀 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리, 소인이
이기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나리가 이기시면 소인이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요.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이 순간이 바로 돌쇠와 최 진사의 기나긴 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기,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야. 머슴 주제에. 나리, 소인이 틀리면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요. 허, 이놈 봐라. 배짱은 있구먼. 그래서 내기 내용이 뭐야? 준혁이 신이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들어보시죠. 재밌겠는데요. 최 진사 부인 홍 씨가 부엌 쪽에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감. 머슴이랑 무슨 내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들여보내요. 여보, 당신은 빠지시오. 이건 남자들 얘기야. 동네 양반들이 마당으로 내려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차분하게 서 있었지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야, 저 머슴 보게. 겁도 없나. 저러다 곤장 맞는 거 아냐? 글쎄, 근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걸. 최 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찜찜했거든요. 저 녀석이 워낙 눈치가 빠르고 꾀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러서면 체면이 상하지요.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삼촌 머슴한테 지시겠어요? 받으세요, 내기. 그래, 알았다. 내기 받아주마. 근데 내기 내용이 뭔데? 돌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내기는 세 판입니다요. 소인이 세 판 중 두 판만 이겨도 소인이 이기는 겁니다. 나리가 두 판 이기시면 나리가 이기시는 거고요. 좋아. 그래서 내기 상품이 뭐야? 나리가 이기시면 소인은 이 고을에서 영영 쫓겨나겠습니다요. 소인이 이기면. 돌쇠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소인이 이기면 나리의 따님 옥나나 씨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순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야, 저 머슴이 미쳤나? 하하하, 이거 대박이다. 최 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고얀 놈이 감히 내 딸을 당장 저놈 잡아. 그런데 그때 담 너머에서 옥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기는 내기잖아요. 받으시면 지키셔야지요. 최 진사가 뒤를 돌아보니 옥난이가 담장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최 진사는 눈을 부라렸지만 구경하던 양반들이 킥킥거렸지요. 진사 어른, 머슴 녀석한테 지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받으시죠. 그렇고 말고요. 어차피 이길 텐데. 최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받아주마. 근데 내 이놈 지고 나서 울지 마라. 예, 나리. 소인은 울지 않겠습니다요.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럼 첫 번째 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요. 뭔데? 어서 말해봐. 첫 번째 내기는 이렇습니다요. 소인이 내일 장터에서 돌멩이 하나를 팔아오겠습니다요. 나리께서는 같은 시간 장터에서 아무 물건이나 하나를 파시면 됩니다요. 더 비싸게 판 쪽이 이기는 겁니다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멩이를 판다고? 최 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돌멩이? 하하, 알았다.
나는 우리 집 명주 두루마기를 들고 나가지. 돌멩이 따위가 명주 두루마기를 이길 순 없지. 준혁이 손뼉을 쳤습니다. 하하, 삼촌, 이번 판은 삼촌 겁니다. 돌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장터에서 뵙겠습니다요, 나리. 돌쇠가 마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드높고 파랬지요. 돌쇠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복만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복만 영감은 마을 어기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장사꾼으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다는 노인이었지요. 영감님, 저 내기 받았습니다요. 알고 있다. 마을이 좁은데 모르겠냐. 복만 영감은 화롯불을 쑤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돌쇠야, 너 정말 옥란 아씨가 좋은 거냐? 예. 신분도 생각해봤냐?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허허,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쓸 줄이야. 복만 영감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근데 이건 그냥 도움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여야 해. 나는 힌트만 줄 거야. 예, 영감님. 첫 번째 내기 돌멩이를 판다고 했지. 장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소문이요? 그렇지. 사람들 입이 가장 빠른 법이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야. 알겠냐?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복만 영감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야, 기억해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양반이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사람을 혼내는 건 주먹이 아니라 거울이거든.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요, 영감님. 다음 날 아침 장터가 열렸습니다. 최진사는 집에서 제일 좋은 명주 두루마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준혁이 신이 나서 따라왔지요. 구경꾼들도 슬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워낙 빨리 퍼진 덕분이었지요. 진사 어른이 머슴이랑 내기를 한데 머슴이 돌멩이를 판다고. 세상에 저 돌멩이가 명주 두루마기를 이길 수가 있나? 최진사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명주 두루마기요. 좋은 명주 두루마기 나왔소.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긴 했는데 선뜻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면 돌쇠는 장터 입구에서 돌멩이 하나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신기한 돌멩이 나왔습니다요. 이 돌멩이는 보통 돌멩이가 아닙니다요. 3년 전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을 뒷산 약수터 옆에서 발견한 돌멩이인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소가 새끼를 셋이나 낳았습니다요. 복을 부르는 돌멩이요.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복 부르는 돌멩이. 황당하네. 그런데 그때 복만 영감이 슬그머니 장터로 들어오더니 모르는 척하며 돌쇠 앞에 섰습니다. 이 돌멩이가 정말 복을 불러요? 그럼요, 어르신. 소인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요. 얼마요? 딱 2냥만 받겠습니다요. 2냥. 허허, 싸네. 나 살게. 복만 영감이 돌멩이를 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사네. 진짜야? 복을 불러. 저 어르신은 장사를 오래 하셔서 물건 보는 눈이 있잖아.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돌쇠 앞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 나도요. 복 부르는 돌 남은 거 있어요? 돌쇠는 미리 준비해온 비슷한 돌멩이 10개를 순식간에 팔아치웠습니다. 한 개에 2냥씩 20냥이 순식간에 손에 들어왔지요. 반면 최진사는 결국 명주 두루마기를 15냥에 겨우 팔았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서서 말했습니다. 삼촌, 졌어요. 뭐, 말도 안 돼. 고작 돌멩이가.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진사 어른이 돌멩이한테 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최진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날이 첫 번째 파는 소인이 이겼습니다요. 이건 사기야. 저 노인네가 짜고 친 거잖아. 날이 장사는 원래 이야기를 파는 법이라고 하더이다요. 소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요. 소인네 소가 새끼를 셋 낳은 건 사실이니까요. 최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지요. 며칠 후 2번째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번째 내기는 이렇습니다요. 날이. 이 고을원님 앞에서 누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겨루는 겁니다요. 원님이 더 크게 웃으신 쪽이 이기는 거고요. 최진사는 이번엔 자신 있었습니다. 허허, 이야기. 내가 젊을 때 얼마나 입담이 좋았는지 알아. 이번엔 내가 이긴다. 원님 앞에서 최진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원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서 해보시오, 진사. 최진사는 자신이 아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네 잔치에서 있었던 일, 한양 구경 갔다가 생긴 해프닝. 원님은 예의상 빙긋 웃었습니다. 재미있군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정도였지요. 이번엔 돌쇠 차례였습니다. 돌쇠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원님, 소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원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시오. 원님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옵니까요? 글쎄, 딱히. 혹시 마누라 아니옵니까요? 원님이 픽 웃었습니다. 하하, 어디서 들었소? 소인의 날이 최진사 어른도 마누라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 하시는데요. 한 번은 새벽에 마님 몰래 술을 드시다가 들키셔서는요. 돌쇠는 최진사가 홍씨 마님한테 혼나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이러셨지요. 영감 또 술이야요? 그러니까 나리께서는 이러셨지요. 이게 술이 아니라 약이요. 보약이란 말이요. 그러시면서 약탕기를 들고 오셔서는. 근데 그게 된장찌개 냄비였지 뭡니까요? 원님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하하하. 옆에 있던 관리들도 따라 웃었지요. 최진사는 얼굴이 뻘개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원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머슴 녀석이 이겼소. 진사, 어쩔 거요?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또 돌쇠 이놈, 감히 나를 원님 앞에서. 날이 소인이 거짓말을 했습니까요? 된장찌개 보약 사건은 사실이잖습니까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장대소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2번째 판도 소인이 이겼습니다요. 이제 2판을 돌쇠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3번째 판만 남았지요. 최진사가 이기면 원점,
돌쇠가 이기면 옥난이와의 혼인을. 최 진사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말도 안 돼. 머슴놈한테 2판을 졌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준혁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삼촌 마지막 내기 내용은 삼촌이 정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 이번엔 내가 내기 내용을 정한다. 최 진사는 밤새 머리를 굴렸습니다. 절대로 저 머슴놈이 이길 수 없는 내기를 만들어야 했지요. 한편 돌쇠는 헛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판을 이겼다. 이제 한 판만 더.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저 양반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만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양반이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내기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마당에 나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마지막 내기 내용은 내가 정한다. 이해 있냐? 없습니다요, 나리. 최 진사는 희죽 웃었습니다. 좋아. 3번째 내기는 이렇다. 사흘 안에 이 마을에서 제일 인색하기로 소문난 윤 부자 영감한테서 100냥을 받아와라. 그 돈을 받아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못 받아오면 내가 지는 거야. 마당에 있던 준혁이 손뼉을 쳤습니다. 하하, 삼촌 완벽합니다. 저 윤 부자 영감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데요. 제 발로 걸어서 돈을 준다고요? 절대 불가능이죠.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부자 영감한테서 돈을 받는다고. 저 영감이 자기 자식한테도 돈 안 주기로 유명한데. 이번엔 돌쇠가 졌구나. 윤 부자 영감은 이 고을에서 재산이 제일 많으면서도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돈 한 푼 안 주기로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지요.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이요, 나리. 그래, 사흘. 못하겠으면 지금 항복해라. 하겠습니다요. 최 진사는 의기양양하게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준혁도 신이 나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준혁이 몰래 윤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혹시 최 진사댁 머슴 돌쇠라는 녀석이 찾아오면요. 뭐, 절대로 돈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요. 알겠죠. 내가 왜 머슴 녀석한테 돈을 줘? 당연히 안 주지. 예, 맞습니다.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요. 준혁은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이제 돌쇠가 윤 부자를 찾아가도 절대 돈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밤 돌쇠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옥난이었습니다. 옥난이가 헛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아, 아씨.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요? 방금 준혁 도련님이 윤 부자 영감한테 갔다 온 거 봤어. 분명히 방에 공작을 폈을 거야. 아씨. 나는 내가 이겼으면 좋겠어. 돌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옥난이의 눈빛이 달빛 아래 반짝였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요? 소인 같은 머슴한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좋아. 돌쇠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요.
옥난이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가 모아둔 엽전 몇잎이야. 혹시 필요할까봐. 아씨의 마음만 받겠습니다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요. 옥난이가 돌아가고 나서 돌쇠는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혁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돌쇠 저 녀석이 여러분한테 부탁하러 올 겁니다.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도와주시면 이 은자 한 양씩 드리겠습니다요. 마을 사람들이 은자의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쇠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것이었지요.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윤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소인은 최진사댁 머슴 돌쇠라고 합니다요. 알아. 근데 난 돈 없어. 가. 영감님, 소인은 그냥 없다고 가라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둘째 날, 돌쇠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려 했지요. 영감님, 소인이 일을 해드리겠습니다요. 일값으로 100냥만. 나한테 일값으로 100냥.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왜 머슴한테 100냥을 줘? 역시 문전박대였습니다. 돌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살갑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나는 좀 바빠서. 어이구,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돌쇠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손을 썼구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헛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지는 건가?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지요. 돌쇠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만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야.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이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양반이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돌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를 판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 스쳤습니다. 윤 부자 영감은 왜 그토록 구두쇠가 된 걸까? 돌쇠는 마을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윤 부자 영감에게는 젊을 때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죽은 뒤로 윤 부자 영감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렇구나. 저 영감님은 돈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거구나.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혁이 마을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 그것도 돌쇠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돌쇠는 다시 윤 부자 영감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작은 술병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돌쇠입니다요. 돈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요. 그럼 뭐야? 영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딱 한 가지만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윤 부자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내다보았지요. 뭔데? 소인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요. 영감님 형님 이야기요. 윤 부자 영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사기당하셔서 돌아가신 거 소인이 들었습니다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겠습니까요. 영감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요. 윤 부자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지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요. 그냥 한번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요, 영감님. 윤 부자 영감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윤 부자 영감 집 사랑채에 앉아 돌쇠와 영감은 술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윤 부자 영감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그 뒤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이야기.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윤 부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냐? 돈이 필요한 것 아니었냐? 영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최진사와의 내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이 방에 공작을 펼친 것도요. 윤 부자 영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지요. 최진사 그 양반. 내가 잘 알지. 허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속은 비었거든. 조카 준혁이 그 녀석은 더 글렀고. 영감님, 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옛날에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냐? 사람의 진심이다. 그 형이 진심 때문에 당한 거지만. 윤 부자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지요. 자, 100냥이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감님, 이건 내기 이기라고 주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주는 거야. 형이 살아있었다면 너 같은 녀석 좋아했을 거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요. 이기고 나서 잊지 마라. 그 최진사 양반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진심뿐이니까. 돌쇠가 100냥을 들고 최진사 집 마당에 나타나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100냥을 받아온 거야? 말도 안 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는 최진사 앞에 100냥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윤 부자 영감님께서 주신 100냥입니다요. 어떻게? 마당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머슴이 해냈다. 세상에. 윤 부자 영감한테서 100냥을. 최진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삼촌, 이건 무효예요. 저 녀석이 분명히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윤 부자 영감한테 미리 말해뒀는데 어떻게 받아왔겠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해서 돈을 뺏어온 겁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준혁을 바라보았지요. 미리 말해뒀다고요? 방에 공작을 펼쳤다는 거네요. 준혁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준혁 도련님한테 돈 받았습니다. 돌쇠를 도와주지 말라고요. 저도요. 은자 한 냥씩 받았습니다요. 최진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아, 이게 사실이냐? 삼촌, 그건 제가 삼촌을 위해서. 닥쳐라. 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은 윤 부자 영감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요. 그냥 형님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입니다요.
영감님이 스스로 주신 겁니다요. 최 진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최 진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예, 삼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삼촌. 내가 한 짓이 부끄럽지도 않냐? 돈으로 사람 입을 막고 내 길을 방해하고. 그게 양반이 할 짓이냐? 준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었지요. 은자 받은 돈 다 돌려드려라. 어서.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총총걸음으로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쑥덕거렸지요. 허허, 저게 양반이라고. 양반 체면이 다 모람. 최 진사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내가 이겼다. 그날 이후 최 진사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거드름은 좀 피웠습니다. 양반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머슴들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줄었고 마을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획 고개를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례는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세상에 진짜 옥난 아씨랑 혼례를 올리네. 돌쇠 그 녀석 대단하다. 꾀도 꾀지만 진심이 통한 거야. 윤 부자 영감 마음을 연 게 그 증거 아니겠어. 옥난이는 혼례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 진사는 혼례를 치르면서 사위가 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쇠에게 진심으로 말했지요. 돌쇠야. 예, 아버님. 잘 부탁한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인이 더 잘 부탁드립니다요, 아버님. 복만 영감이 구석에서 술 한 잔을 홀짝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윤 부자 영감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놀랐지요. 저 구두쇠 영감이 혼례에 참석을? 윤 부자 영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잔치 음식을 먹으며 처음 보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런 웃음이었지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아무리 높은 가문의 이름을 달고 있어도 진심 없이 쌓은 체면은 돌멩이 하나, 이야기 한 편에 무너지는 법이지요. 반면 한 명의 머슴이 가진 진심은 백냥 구두쇠의 굳게 닫힌 마음도 열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남원 땅에 전해졌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머슴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인 청년의 이야기로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리, 약속은 약속이지요. 설마 양반께서 말씀을 뒤집으시렵니까? 거드름만 피우던 양반이 제 입으로 한 약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내기를 걸어온 놈이라며 코웃음 쳤던 그 양반, 과연 어쩌다 머슴에게 딸을 내주는 신세가 된 걸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 12칸의 논밭이 수십 마지기. 마을에서는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최진사라는 양반이 어찌나 거드름을 피우는지 길을 걷다가 산 것들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머슴들이 아침 인사를 올리면 콧방 귀만 뀌었습니다. 감히 산 것이 나를 똑바로 쳐다봐. 입버릇처럼 이마를 달고 살았지요. 최진사의 하나뿐인 딸 옥란이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습니다.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아서 마을 총각들이 담 너머로 훔쳐보다가 들켜 혼이 나는 일이 허다했지요. 최진사는 틈만 나면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옥란이는 당연히 양반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도련님께 시집을 보내야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산 것 근처에도 못 가게 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만 보면 피해 다녔습니다. 허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실속은 없는 양반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최진사 집에는 돌쇠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형형해서 언뜻 보면 머슴처럼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돌쇠라는 녀석이 어찌나 입이 걸고 꾀가 많은지 마을에서는 그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녀석 머슴하기엔 너무 아깝다 아냐? 맞아, 눈빛을 봐. 양반 도련님 같다니까. 즉, 어디 태어나느냐가 팔자를 결정하는 법이지 뭐.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마구간에서 말을 손질하고 있는데 옆집 늙은 머슴 영감 복만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 평생 이렇게 살 거냐? 평생이요. 글쎄요. 세상은 말이다. 꽤 있는 놈이 이기는 법이야.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이거든. 저 양반네 체면이 진짜 체면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돌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만 영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이내 말 손질을 계속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돌쇠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최진사 집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새벽부터 밭을 갈고 낮에는 짐을 나르고 저녁에는 마구간을 청소했지요. 밥은 하루 두 끼, 잠은 헛간 한쪽 구석에서 잤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틈만 나면 글자를 배우고 어르신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지요. 최진사는 돌쇠를 딱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도구로만 여겼지요. 돌쇠야, 거기 서지 말고 어서 장작이나 패라. 예, 나리. 어디 대답이 그래? 좀 더 힘차게 대답해야지. 예, 나리. 저게. 목청은 쓸데없이 좋구나. 최진사의 부인 홍씨는 그나마 마음씨가 고운 편이었습니다. 돌쇠가 열심히 일하면 가끔 떡이나 국밥을 챙겨주었지요. 돌쇠야, 오늘 수고했다. 이거 먹어라. 감사합니다, 마님. 너는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냐? 좋은데 태어났으면 뭔가 됐을 텐데. 마님, 저는 지금도 괜찮습니다요. 홍 씨는 돌쇠의 그 말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러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옥란아 씨. 돌쇠는 옥란을 보면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옥란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몰래 헛간 쪽을 기웃거리다가 돌쇠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곤 했지요.
어느 날 옥난이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넘어질 뻔한 것을 돌쇠가 얼른 잡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옥난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조심하십시오. 아씨.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돌쇠는 자꾸 우물가 쪽을 힐끔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지요. 최진사 집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조카 준혁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준혁은 과거 시험에 3번 떨어진 주제에 허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에 내가 장원 급제를 못한 건 시관들이 눈이 없어서야. 내 글솜씨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거지. 그렇고 말고 조카야. 다음번엔 꼭 될 게다. 삼촌 그리고 옥난이 말입니다만 제가 정원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오냐 두고 보자꾸나. 최진사는 준혁을 사위로 삼을 생각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난이는 준혁만 보면 인상을 찌푸렸지요. 아버지, 저 사람은 아니에요. 뭐야, 감히 아비한테 아니에요? 서방질 다니는 거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인연이 어서 들어가지 못해. 집 안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 모든 것을 눈 밝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마을에 장이 서는 날, 최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술을 마시며 흥에 겨워 있었습니다. 조카 준혁과 동네 양반 몇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지요. 에이, 오늘은 내가 다 먹겠어. 진사 어른 봐드리겠습니다. 그때 돌쇠가 마당을 지나가다가 사랑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화투패를 내려다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날이 지금 상대방 패에 장땡 있습니다요. 내 이놈, 감히 어른들 노름판에 코를 들이밀어. 죄송합니다요. 어서 나가지 못해. 돌쇠는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최진사는 그 판에서 크게 졌지요. 준혁이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아까 그 머슴 말을 들을 거려? 닥쳐라. 머슴 따위가 뭘 알겠냐고. 화가 잔뜩 난 최진사가 마당으로 나오다가 마침 지나가던 돌쇠와 딱 마주쳤습니다. 최진사는 싸울 기회가 생겼다 싶어 목소리를 높였지요. 야 이놈, 아까 내 패가 진다고 했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나리, 저는 그냥. 닥쳐. 내 놈이 머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렇다면 나리, 소인이 나리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감히 머슴 놈이 나한테 뭘 여쭤봐. 소인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내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요? 그 말에 사랑채에 있던 양반들이 일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준혁이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하하, 머슴이 양반한테 내기를 건다고. 이거 구경 좀 하겠는걸. 이 고얀 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리, 소인이 이기면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나리가 이기시면 소인이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요.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진사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이 순간이 바로 돌쇠와 최진사의 기나긴 내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기, 이놈이 지금 제정신이야. 머슴 주제에. 나리, 소인이 틀리면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요. 이놈 봐라. 배짱은 있구먼. 그래서 내기 내용이 뭐야? 준혁이 신이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들어보시죠. 재밌겠는데요. 최진사 부인 홍씨가 부엌 쪽에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영감. 머슴이랑 무슨 내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들여보내요. 여보, 당신은 빠지시오. 이건 남자들 얘기야. 동네 양반들이 마당으로 내려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차분하게 서 있었지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이야, 저 머슴 보게. 겁도 없나. 저러다 곤장 맞는 거 아냐? 글쎄, 근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걸. 최진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좀 찜찜했거든요. 저 녀석이 워낙 눈치가 빠르고 꾀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러서면 체면이 상하지요.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삼촌 머슴한테 지시겠어요? 받으세요, 내기. 그래, 알았다. 내기 받아주마. 근데 내기 내용이 뭔데? 돌쇠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리, 내기는 세 판입니다요. 소인이 세 판 중 두 판만 이겨도 소인이 이기는 겁니다. 나리가 두 판 이기시면 나리가 이기시는 거고요. 좋아. 그래서 내기 상품이 뭐야? 나리가 이기시면 소인은 이 고을에서 영영 쫓겨나겠습니다요. 소인이 이기면. 돌쇠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요. 소인이 이기면 나리의 따님 옥나나 씨와 혼인하게 해주십시오. 순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야, 저 머슴이 미쳤나? 하하하, 이거 대박이다. 최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 고얀 놈이 감히 내 딸을 당장 저놈 잡아. 그런데 그때 담 너머에서 옥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내기는 내기잖아요. 받으시면 지키셔야지요. 최진사가 뒤를 돌아보니 옥난이가 담장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부라렸지만 구경하던 양반들이 킥킥거렸지요. 진사 어른, 머슴 녀석한테 지실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받으시죠. 그렇고 말고요. 어차피 이길 텐데.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다, 받아주마. 근데 내 이놈 지고 나서 울지 마라. 예, 나리. 소인은 울지 않겠습니다요.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그럼 첫 번째 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요. 뭔데? 어서 말해봐. 첫 번째 내기는 이렇습니다요. 나리. 소인이 내일 장터에서 돌멩이 하나를 팔아오겠습니다요. 나리께서는 같은 시간 장터에서 아무 물건이나 하나를 파시면 됩니다요. 더 비싸게 판 쪽이 이기는 겁니다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멩이를 판다고? 최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돌멩이? 하하, 알았다. 나는 우리 집 명주 두루마기를 들고 나가지. 돌멩이 따위가 명주 두루마기를 이길 순 없지. 준혁이 손뼉을 쳤습니다. 하하, 삼촌, 이번 판은 삼촌 겁니다. 돌쇠는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장터에서 뵙겠습니다요, 나리. 돌쇠가 마당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드높고 파랬지요. 돌쇠의 눈빛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복만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복만 영감은 마을 어기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장사꾼으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다는 노인이었지요. 영감님, 저 내기 받았습니다요. 알고 있다.
마을이 좁은데 모르겠냐. 복만 영감은 화롯불을 쑤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돌쇠야, 너 정말 옥란 아씨가 좋은 거냐? 예. 신분도 생각해봤냐? 영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허허,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쓸 줄이야. 복만 영감은 한참 돌쇠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도와주마. 근데 이건 그냥 도움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여야 해. 나는 힌트만 줄 거야. 예, 영감님. 첫 번째 내기 돌멩이를 판다고 했지. 장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소문이요? 그렇지. 사람들 입이 가장 빠른 법이야.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야. 알겠냐? 돌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감님. 복만 영감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쇠야, 기억해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양반이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사람을 혼내는 건 주먹이 아니라 거울이거든.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요, 영감님. 다음 날 아침 장터가 열렸습니다. 최진사는 집에서 제일 좋은 명주 두루마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뒤에는 준혁이 신이 나서 따라왔지요. 구경꾼들도 슬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워낙 빨리 퍼진 덕분이었지요. 진사 어른이 머슴이랑 내기를 한데 머슴이 돌멩이를 판다고. 세상에, 저 돌멩이가 명주 두루마기를 이길 수가 있나? 최진사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명주 두루마기요. 좋은 명주 두루마기 나왔소.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긴 했는데 선뜻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반면 돌쇠는 장터 입구에서 돌멩이 하나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신기한 돌멩이 나왔습니다요. 이 돌멩이는 보통 돌멩이가 아닙니다요. 3년 전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을 뒷산 약수터 옆에서 발견한 돌멩이인데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소가 새끼를 셋이나 낳았습니다요. 복을 부르는 돌멩이요.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복 부르는 돌멩이. 황당하네. 그런데 그때 복만 영감이 슬그머니 장터로 들어오더니 모르는 척하며 돌쇠 앞에 섰습니다. 이 돌멩이가 정말 복을 불러요? 그럼요, 어르신. 소인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요. 얼마요? 딱 2냥만 받겠습니다요. 2냥. 허허, 싸네. 나 살게. 복만 영감이 돌멩이를 사는 것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어르신이 사네. 진짜야? 복을 불러? 저 어르신은 장사를 오래 하셔서 물건 보는 눈이 있잖아. 그 순간부터 사람들이 돌쇠 앞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하나, 나도요. 복 부르는 돌 남은 거 있어요? 돌쇠는 미리 준비해온 비슷한 돌멩이 10개를 순식간에 팔아치웠습니다. 한 개에 2냥씩 20냥이 순식간에 손에 들어왔지요. 반면 최진사는 결국 명주 두루마기를 15냥에 겨우 팔았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서서 말했습니다. 삼촌, 졌어요. 말도 안 돼. 고작 돌멩이가. 마을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진사 어른이 돌멩이한테 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최진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날이 첫 번째 파는 소인이 이겼습니다요. 이건 사기야.
저 노인네가 짜고 친 거잖아. 날이 장사는 원래 이야기를 파는 법이라고 하더이다요. 소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요. 소인네 소가 새끼를 셋 낳은 건 사실이니까요. 최 진사는 이를 갈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지요. 며칠 후 두 번째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기는 이렇습니다요. 날이. 이 고을원님 앞에서 누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겨루는 겁니다요. 원님이 더 크게 웃으신 쪽이 이기는 거고요. 최 진사는 이번엔 자신 있었습니다. 허허, 이야기. 내가 젊을 때 얼마나 입담이 좋았는지 알아. 이번엔 내가 이긴다. 원님 앞에서 최 진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원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서 해보시오, 진사. 최 진사는 자신이 아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양반네 잔치에서 있었던 일, 한양 구경 갔다가 생긴 해프닝. 원님은 예의상 빙긋 웃었습니다. 재미있군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영 시원찮았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정도였지요. 이번엔 돌쇠 차례였습니다. 돌쇠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원님, 소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원님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요? 그러시오. 원님, 원님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옵니까요? 글쎄, 딱히. 혹시 마누라 아니옵니까요? 원님이 픽 웃었습니다. 하하, 어디서 들었소? 소인의 날이 최 진사 어른도 마누라님 말씀이라면 꼼짝을 못 하시는데요. 한 번은 새벽에 마님 몰래 술을 드시다가 들키셔서는요. 돌쇠는 최 진사가 홍씨 마님한테 혼나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이러셨지요. 영감 또 술이야요? 그러니까 나리께서는 이러셨지요. 이게 술이 아니라 약이요. 보약이란 말이요. 그러시면서 약탕기를 들고 오셔서는. 근데 그게 된장찌개 냄비였지 뭡니까요? 원님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된장찌개를 보약으로. 하하하. 옆에 있던 관리들도 따라 웃었지요. 최 진사는 얼굴이 뻘개져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원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 머슴 녀석이 이겼소. 진사, 어쩔 거요? 최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또 돌쇠 이놈, 감히 나를 원님 앞에서. 날이 소인이 거짓말을 했습니까요? 된장찌개 보약 사건은 사실이지 않습니까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장대소했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두 번째 판도 소인이 이겼습니다요. 이제 두 판을 돌쇠가 이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만 남았지요. 최 진사가 이기면 원점, 돌쇠가 이기면 옥난이와의 혼인을. 최 진사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말도 안 돼. 머슴 놈한테 두 판을 졌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준혁이 귓속말을 했습니다. 삼촌 마지막 내기 내용은 삼촌이 정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유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 이번엔 내가 내기 내용을 정한다. 최 진사는 밤새 머리를 굴렸습니다. 절대로 저 머슴 놈이 이길 수 없는 내기를 만들어야 했지요. 한편 돌쇠는 헛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두 판을 이겼다. 이제 한 판만 더.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기에서 이기는 것보다 저 양반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만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양반이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내기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최 진사가 마당에 나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마지막 내기 내용은 내가 정한다. 이해 있냐? 없습니다요, 나리. 최 진사는 희죽 웃었습니다. 좋아. 세 번째 내기는 이렇다. 사흘 안에 이 마을에서 제일 인색하기로 소문난 윤 부자 영감한테서 100냥을 받아와라. 그 돈을 받아오면 내가 이기는 거고 못 받아오면 내가 지는 거야. 마당에 있던 준혁이 손뼉을 쳤습니다. 하하, 삼촌 완벽합니다. 저 윤 부자 영감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데요. 제 발로 걸어서 돈을 준다고요? 절대 불가능이죠.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 부자 영감한테서 돈을 받는다고. 저 영감이 자기 자식한테도 돈 안 주기로 유명한데. 이번엔 돌쇠가 졌구나. 윤 부자 영감은 이 고을에서 재산이 제일 많으면서도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한테 돈 한 푼 안 주기로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지요.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이요, 나리. 그래, 사흘. 못하겠으면 지금 항복해라. 하겠습니다요. 최 진사는 의기양양하게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준혁도 신이 나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준혁이 몰래 윤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혹시 최 진사댁 머슴 돌쇠라는 녀석이 찾아오면요. 절대로 돈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요. 알겠죠? 내가 왜 머슴 녀석한테 돈을 줘? 당연히 안 주지. 예, 맞습니다.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요. 준혁은 씩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돌쇠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옥난이었습니다. 옥난이가 헛간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아씨.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요? 방금 준혁 도련님이 윤 부자 영감한테 갔다 온 거 봤어. 분명히 방에 공작을 폈을 거야. 아씨. 나는 내가 이겼으면 좋겠어. 돌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옥난이의 눈빛이 달빛 아래 반짝였지요. 아씨, 괜찮으십니까요? 소인 같은 머슴한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는 내가 좋아. 돌쇠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요. 옥난이는 작은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가 모아둔 엽전 몇잎이야. 혹시 필요할까봐. 아씨의 마음만 받겠습니다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요. 옥난이가 돌아가고 나서 돌쇠는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혁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뿌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돌쇠 저 녀석이 여러분한테 부탁하러 올 겁니다. 절대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도와주시면 이 은자 한 냥씩 드리겠습니다요. 마을 사람들이 은자의 눈이 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쇠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것이었지요.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윤 부자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소인은 최 진사댁 머슴 돌쇠라고 합니다요. 알아.
근데 난 돈 없어. 가. 영감님, 소희는 그냥 없다고 가라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둘째 날, 돌쇠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보려 했지요. 영감님, 소인이 일을 해드리겠습니다요. 일값으로 100냥만. 나한테 일값으로 100냥.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왜 머슴한테 100냥을 줘. 역시 문전박대였습니다. 돌쇠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청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살갑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돌쇠야. 나는 좀 바빠서. 어이구,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돌쇠는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손을 썼구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헛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지는 건가?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지요. 돌쇠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만 영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파는 거야.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이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저 양반이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이기는 거야. 돌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야기를 판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 스쳤습니다. 윤 부자 영감은 왜 그토록 구두쇠가 된 걸까? 돌쇠는 마을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윤 부자 영감에게는 젊을 때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돈 때문에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죽은 뒤로 윤 부자 영감은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렇구나. 저 영감님은 돈이 아니라 상처가 있는 거구나.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혁이 마을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 그것도 돌쇠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 돌쇠는 다시 윤 부자 영감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작은 술병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감님, 돌쇠입니다요. 돈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요. 그럼 뭐야? 영감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딱 한 가지만요.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윤 부자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내다보았지요. 뭔데? 소인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요. 영감님 형님 이야기요. 윤 부자 영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사기당하셔서 돌아가신 거 소인이 들었습니다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겠습니까요. 영감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요. 윤 부자 영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지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요. 그냥 한번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요, 영감님. 윤 부자 영감이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윤 부자 영감 집 사랑채에 앉아 돌쇠와 영감은 술 한 잔씩 기울였습니다. 윤 부자 영감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야기, 사기당한 이야기, 그 뒤로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이야기. 돌쇠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윤 부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왔냐? 돈이 필요한 것 아니었냐? 영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요. 돌쇠는 최진사와의
내기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혁이 방에 공작을 펼친 것도요. 윤 부자 영감은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지요. 최진사 그 양반. 내가 잘 알지. 허세는 하늘을 찌르는데 속은 비었거든. 조카 준혁이 그 녀석은 더 글렀고. 영감님, 내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옛날에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냐? 사람의 진심이다. 그 형이 진심 때문에 당한 거지만. 윤 부자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지요. 자, 백냥이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영감님, 이건 내기 이기라고 주는 게 아니야. 사람한테 주는 거야. 형이 살아있었다면 너 같은 녀석 좋아했을 거다. 돌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요. 이기고 나서 잊지 마라. 그 최진사 양반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진심뿐이니까. 돌쇠가 백냥을 들고 최진사 집 마당에 나타나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설마 백냥을 받아온 거야? 말도 안 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쇠는 최진사 앞에 백냥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윤 부자 영감님께서 주신 백냥입니다요. 어떻게? 마당에 나와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머슴이 해냈다. 세상에. 윤 부자 영감한테서 백냥을. 최진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삼촌, 이건 무효예요. 저 녀석이 분명히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윤 부자 영감한테 미리 말해뒀는데 어떻게 받아왔겠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해서 돈을 뺏어온 겁니다.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준혁을 바라보았지요. 미리 말해뒀다고요? 방에 공작을 펼쳤다는 거네요. 준혁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준혁 도련님한테 돈 받았습니다. 돌쇠를 도와주지 말라고요. 저도요. 은자 한 양씩 받았습니다요. 최진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준혁아, 이게 사실이냐? 삼촌, 그건 제가 삼촌을 위해서. 닥쳐라. 최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소인은 윤 부자 영감님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요. 그냥 형님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입니다요. 영감님이 스스로 주신 겁니다요. 최진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지요. 최진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예, 삼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삼촌. 내가 한 짓이 부끄럽지도 않냐? 돈으로 사람 입을 막고 내 길을 방해하고. 그게 양반이 할 짓이냐? 준혁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었지요. 은자 받은 돈 다 돌려드려라. 어서.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꺼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총총걸음으로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쑥덕거렸지요. 허허, 저게 양반이라고. 양반 체면이 다 모람. 최진사는 한참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예, 나리. 내가 이겼다. 그날 이후 최진사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거드름은 좀 피웠습니다. 양반이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머슴들한테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줄었고 마을 사람들과 눈이 마주쳐도 획 고개를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혼례는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요. 세상에 진짜 옥난 아씨랑 혼례를 올리네. 돌쇠 그 녀석 대단하다. 꾀도 꾀지만 진심이 통한 거야. 윤 부자 영감 마음을 연 게 그 증거 아니겠소. 옥난이는 혼례복을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최진사는 혼례를 치르면서 사위가 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쇠에게 진심으로 말했지요. 돌쇠야. 예, 아버님. 잘 부탁한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소인이 더 잘 부탁드립니다요, 아버님. 복만 영감이 구석에서 술 한 잔을 홀짝이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윤 부자 영감도 혼례에 참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들 놀랐지요. 저 구두쇠 영감이 혼례에 참석을? 윤 부자 영감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잔치 음식을 먹으며 처음 보는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런 웃음이었지요. 체면이란 남이 세워주는 것이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닌 법입니다. 아무리 높은 가문의 이름을 달고 있어도 진심 없이 쌓은 체면은 돌멩이 하나, 이야기 한 편에 무너지는 법이지요. 반면 한 명의 머슴이 가진 진심은 백냥 구두쇠의 굳게 닫힌 마음도 열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남원 땅에 전해졌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머슴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인 청년의 이야기로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